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83번째 챕터. 히틀러의 나치 철학과 행동. 나치가 이상으로 삼은 초인적 인간상은 초인이라기보다는 초남성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력, 공격성, 지배욕, 냉정, 자기중심적 행동 등의 남성적 극성의 특징을 잘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나 자기 희생 같은 여성의 특질로 중화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잔인성, 유욕, 이기주의가 되고 맙니다. 남성적 특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사악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여성적 극성이 갖는 강점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보완은 이성과의 결합, 즉 결혼에 의하여 어느 정도 달성됩니다. 배우자들은 서로 상대방에 의해 어느 정도 달라지고 조절됩니다. 연속하여 환생한다면 서로 필요한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도 윤회의 원리는 심리학에서 필요한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서만 지배욕과 복종심은 진화된 창조적 영혼이 갖는 완전한 균형으로 어우러질 수 있으며 동시에 신의 뜻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깃드는 육체의 성을 바꿈으로써 교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발달의 불균형. 내부와 외부, 특질과 육체 및 사회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여체로서의 역할을 서로 대조해 보면 발달의 불균형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교정을 통한 균형으로. 자신의 육체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는 균형이 교훈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케이시 파일에는 남성적인 여성이 전생에서는 실제로 남성이었음을 말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외로움이 어떤 까르마에서 온 것이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다른 상태나 마찬가지로 오직 마음을 닦고 자기 변형을 이루는 기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짝을 얻으려면 자신이 그만한 값어치를 지녀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그에게 부드럽고 친절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얻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외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바라는 것에 어울리는 자기가 되게 함으로써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보다 빨리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해 알고 싶은 것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부부는 서로의 까르마가 결합되어 그 영적인 상호작용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과거 및 미래에 대해 갖는 의미. 결혼을 결심함으로써 한 쌍의 남녀는 무의식 속에서 과거에 몇 번인가 공연한 적이 있는 특정 상대역과 다시 한번 주역을 맡겠다고 동의한 것이 된 겁니다. 그들은 결혼에 동의함으로써 이 세계에 자신들의 인생극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꾸며놓은 셈입니다. 이 두 주역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줄거리의 진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대 장치는 되어 있지만 각본의 세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역들은 연기를 하면서 장면을 즉흥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의 막에서의 결점을 보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결국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리딩에서 그녀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은 23세 때였습니다. 성공한 실업가와 결혼하고부터 18년간 그녀는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감정의 격동을 용케 견디어 왔습니다. 남편이 성적으로 완전히 불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 성적 충동과 신지학을 공부하고 명상을 실천하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옛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전생은 십자군 시대의 프랑스에서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수잔, 남편은 모리스였습니다. 남편은 정조대 12세기 후반까지 쓰였는데 프랑스에서는 1934년까지도 쓰던 일이 있습니다. 이 정조대를 아내에게 채우고 원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리딩에서 이 사람은 남편에게서 의심을 받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벨트를 강제로 차게 된 아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조를 강요당하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지 않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현재 이 사람이 겪는 경험의 일부가 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지어놓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아내를 묶어두기 위하여 교묘한 장치를 만들어 사용한 이 남성은 성불구가 됨으로써 보복을 받았습니다. 죄는 단지 외적 행위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반응은 같은 정도의 증오와 복수심이었습니다. 무의식의 마음에 새겨진 강한 생각은 어떤 것이든 몇백 년이라도 지속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욕과 아름다움과 청춘을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에 바친 것입니다. 그녀는 그와 같은 환경에 놓임으로써 자기의 까르마를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지운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히브리서 10장 30절의 구절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에 이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 죄를 저지르는 자는 누구든 벌을 받게 되니 자기 자신이 복수를 하려 하지 말고 주에게 맡기면 된다는 교훈입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보복적인 징벌을 주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복수를 맹세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재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그것은 합법적 행위이지 감정적인 복수에 충동해서 취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가 법률을 행사하는 것은 정의의 비개인적 적용이며 법률이라는 인간 영역에 우주 영역의 까르마를 반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오프라인에서 현재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 성북구 경북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1학기 등록 신청은 3월과 4월에 그리고 2학기는 8월과 9월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